그래서 Git이 뭔가요? GitHub라고 많이 알려져 있기는 한데요. 왜냐면 제가 Git을 한번 다른 프로젝트에서 Git을 잘못했다가 망했습니다. 네, 어떤 큰 선택을 하기 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백업을 해놓는다. 그쵸. 메인 브랜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메인은 그냥 고결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진짜 이거 들으시는 것만으로도 한 하루 내지 이틀 버신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안티그래비티로 홈페이지 만드는 영상 올렸는데 거기에 댓글이 꽤 달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배포하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아직 안티그래비티를 사용해서 AI 코딩 툴을 활용해서 바로 배포까지 되는 건 아니니까요. 우리 홈페이지는 완성을 어느 정도 했습니다. 뭐 뚝딱까지는 아니었지만 바이브 코딩으로 마쳤습니다. 되게 깔끔하게 잘 뽑혔네요.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될지 좀 감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배포까지 자동으로 해주는 툴을 쓰는 게 아니라면 가장 좋은 선택지는 버셀이나 네틀리파이기는 한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두 개 다 써봤을 때는 버셀이 조금 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홈페이지를 꾸몄었던 거고, 마초님이 만드신 거는 로컬에서 홈페이지를 다 만든 다음에 그거를 그냥 올리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방법이 살짝 다르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 바이브 코딩 툴로 개발하신 분은 버셀이나 네틀파이를 쓰시면 되는데 은기님은 버셀이 더 편하다고 느끼셨다라는 거죠? 그 만드신 홈페이지를 Git에다가 업로드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Git이 뭔가요? GitHub라고 많이 알려져 있기는 한데요. GitHub는 이제 Git을 좀 편안하게 쓸 수 있는 툴 중에 하나인데요. 본질적으로는 소스 관리 툴입니다. Git은. 클라우드 같은 개념인 거죠? 그쵸. 업로드를 해야 이제 버셀 같은 데서 내 코드를 직접 보고 그거를 배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상에다가 저희가 올려야 됩니다. 실제로는 이게 Git이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마초님 이거 처음에 Git에 올리셨을 때 어려웠나요? 아니면은 그 코딩 툴이 알아서 해주던가요? 처음에 막히긴 했어요. 왜냐면 네네. Git이라는 개념을 아직도 온전하게 이해 못했거든요. 네. 근데 이 안티그래비티 형님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Git에 올리고 싶어 이러면 여기에 있는 이 버튼이 Git이더라고요. 소스 컨트롤이. 그쵸. 그래서- Git에 연동이 되어 있죠. 그래서 알아서 이렇게 파악을 한 다음에 얘가 뭐 터미널에다가 너가 붙일래? 아니면 내가 해줄까? 해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느꼈던 거는 저기서 만드는 것보다는 그냥 여기서 그냥 크리에이트 뉴 해가지고 레포지토리를 만든 다음에 그 링크를 주면 알아서 잘 하더라. 맞습니다. 마초님 말씀하신 것처럼 터미널 안에서 다 해결하는 것보다 어쨌든 방법은 안티그래피티나 다른 애들이 잘 알거든요. 그래서 이 마초님 화면처럼 레포지토리 만들고 이름 원하시는 걸로 세팅한 다음에 크리에이트 레포지토리를 하면은 어떻게 연동하는지가 다 나와 있어요. 그거를 타이핑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AI한테 넘기면은 알아서 해줄 겁니다. 뉴 레포지토리 한번만 해보실래요? 이 레포지토리 네, 여기서 홈페이지 테스트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디스크립션은 상관은 없고요. 프라이빗으로 만드시는 게 좋기는 합니다. 비공개 나만 네네. 보기. 코드를 외부에 공개하실 게 아니라면 프라이빗으로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이러고 그냥 크리에이트 하시면 사실 레포지토리 만드는 건 끝이고요. 다른 거 안 만들어도 되는군요. 네네. 이렇게 하면은 이 상태에서 마초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이거 그냥 복사해서 안티그래비티한테 줬습니다. 간단하죠. 붙여놓고 여기에 업로드 하고 싶어 하면은 이렇게 친절하게 실행할 거냐 물어봐서 하겠다 하면 여기서 알아서 진행을 하고요. 이미 있고 메인 브랜치가 있다고 하네요. 그렇죠. 네, 액셉트 하고 이거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 나중에 되돌릴 수 있어요. 네, 여기서 보면은 저는 새 저장소로 변경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걸로 진행하겠다고 하겠습니다. 네네. 진짜 민망할 정도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네, 해줘만 하면 됩니다 사실. 또 해줘. 네, 커밋 완료가 됐고 푸시하겠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보면은 푸시 됐다고 이제 이거 확인까지 해줬죠. 그래서 눌러보겠습니다. 네. 링크로 들어오게 되면은 홈페이지 테스트가 1분 전에 업로드가 돼 있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 프로젝트 자체는 1분 전에 올라왔습니다. 네. 이게 Git이 끝난 거죠? 네. Git 업로드는 사실 여기서 끝이고요. 이거를 이제 버셀에 배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Git에다가 올리고 나서 버셀이랑 연동을 하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 Git 주소를 던져주면 그냥 끝입니다 사실. 그래서 여기서 add new 프로젝트를 눌러주고요. 네. 그럼 여기에 Git 레포지토리 URL을 넣으라고 나옵니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여기서 이미 Git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import Git 레포지토리에 이미 홈페이지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렇죠. 방금 올린 거. 그래서 여기 링크를 넣거나 아니면 여기에 임포트를 누르면 그냥 이렇게 이게 어떤 프레임워크로 만들어졌는지 파악을 하고 디플로이를 누르면 배포가 자동으로 되죠. 끝이 난 겁니다. 사실 저희가 한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이렇게 가면은 대시보드 연결이 돼 있고요. 네. 도메인 연결하실 거면 도메인 연결하면 되고요. 여기서 이것도 제가 한번 해봤는데 이런 것도 굳이 어렵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 쉽게 안 만들어주면 망합니다. 그쵸? 아, 그렇죠. 이러면 이제 뭐 이게 나와서 이거대로 하면 되겠죠. 에디트하고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오늘 이 컨텐츠의 핵심은 그겁니다. 그래서 이거 업로드하는 것까지 쉽지. 그러면은 깃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 내가 수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은기님이 이 문제 생긴 부분이나 이런 거를 고쳐주실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저희는 근데 이제 협업으로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저희는 이제 제가 기획을 하고 해서 멈추는 게 아니라 바이브 코딩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어려운 건 이제 은기님한테 진짜 던지는 방식이잖아요. 네네. 네. 그렇게 했을 때 사실 깃 관리가 중요할 것 같더라고요. 중요하죠. 왜냐면 제가 깃을 한번 다른 프로젝트에서 깃을 잘못했다가 망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네, 오늘 은기님의 설명이 전 되게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됐었던 건지 네네네. 설명해 주세요. 이게 사실 처음에 깃을 만들고 레포지토리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하고 버셀에 올리는 것까지는 어렵지가 않아요. 문제 네. 생길 부분도 딱히 없고.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 도메인을 연결을 하거나 실제 배포를 해서 이거를 사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실제 유저들이 접근을 한다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내가 어떤 기능을 추가해야 될 경우가 있거든요. 에러를 수정을 하거나. 근데 만약에 바이브 코딩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마초님도 아시겠지만 얘가 고쳐주는 게 바로 한 번에 고쳐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게 또 로컬에서 뭐 돌아간다고 해도 버셀에서 올렸을 때 그게 작동을 안 한 경우가 있어요. 이게 로컬 환경과 결국 배포 환경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실제 올려봐야 이게 배포 환경에서도 잘 작동하는구나를 알 수가 있는데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는 브랜치라는 걸 이제 이용을 해야 됩니다. 나뭇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브랜치. 아, 네, 이게 포크랑 되게 유사한 개념인데요. 서브 쓰다 보시면은 포크를 따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레포지토리를 똑같이 베껴올 수가 있거든요. 아예 듀플리케이트를 해가지고. 네네. 근데 이제 브랜치는 뭐냐면은 남의 거를 똑같이 듀플리케이트 하는 게 아니라 내 레포지토리 안에서 현재 상태를 똑같이 하나를 복제를 하는 겁니다. 아 그런 개념이군요. 네네. 그러니까 포크를 하면 브랜치가 생긴다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아니요. 포크는 남의 거 가져오기, 브랜치는 내 거 듀플리케이트 하기 이렇게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포크를 쓰실 일은 없으실 거고요. 이런 바이브 코딩 하실 때 그쵸? 브랜치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브랜치를 따야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실제로 내 서비스나 웹사이트를 배포를 했을 때 그거는 되게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면서 다른 여러 가지 실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똑같이 복제를 했으니까 복제품에다가는 뭔 짓을 해도 원본은 문제가 없잖아요. 되돌릴 수 있으니까. 네, 그냥 둘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복제품이 망한다고 하더라도 원본은 그냥 계속 유지하면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이게 브랜치가 필요로 한 건데요. 그래서 만약에 홈페이지에다가 어떤 기능을 추가를 하겠다 했을 때 바이브 코딩으로 메인이 아닌 똑같이 브랜치를 따놓은 것에다가 기능을 추가를 하고 테스트를 하고 이게 잘 동작을 했을 때 다시 이제 메인에다가 합치는 식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게임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 보스 잡으러 갈 때 왠지 죽을 것 같아. 그러면 여기서 ESC 누르고 저장을 눌러놔. 그다음에 보스를 깨러 가서 성공하면은 그냥 쭉 가는 거고 아니면은 다시 거기로 돌아갈 수 있잖아요. 아, 그쵸. 네, 그런 개념 약간 어떤 큰 선택을 하기 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백업을 해놓는다. 그쵸. 그러면은 이제 보스 직전에서 저장을 하고 보스를 깼을 때 이제 저장 덮어 씌우기 하는 느낌. 아, 그쵸. 보스 못 깨면 다시 이제 보스 직전에서 부활을 하고. 아, 그쵸. 네, 그렇게 여러 개의 평행 우주 중에 보스를 깬 우주만 다시 이제 합치듯 저장 덮어 씌우기 하는 그런 느낌이겠네요. 아주 합리적인 방법이 있네요. 네네. 그래서 정리하면은 브랜치를 만드는 것은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브랜치를 만들어서 작업을 따로 하고 이 작업에서 문제가 없었을 경우에 다시 원래 있었던 곳에 합친다. 라는 거죠. 프로덕션으로 배포하기로 선택한 거기에다가 합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는 메인인 거죠? 네, 저희는 메인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메인을 프로덕션 브랜치로 두고 갈 겁니다, 아마도. 브랜치 만드는 거는 어렵지 않더라고요. 보여주실래요? 맞습니다. 브랜치는 여기 보이시는 레포지토리 아래 이제 바로 메인 되어 있는 게 이제 브랜치를 볼 수 있는 거고요. View All 브랜치를 하시면은 이렇게 우측 상단에 브랜치를 만드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조금 더 편한 방식이 코딩 툴에서 하는 게 더 편하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어차피 안티그래피티가 해줄 겁니다. 일단 클론을 할게요. 그러니까 홈페이지 코드를 다운로드를 받았고요. 브랜치를 추가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딱 하나입니다. 뭐죠? 만들고자 하는 브랜치의 이름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식별이 돼야 되니까요. 아, 그쵸. 이름이 똑같으면 안 되죠. 네네. 그래서 보통 이름 같은 경우를 기능 이름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버저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제가 은기 스튜디오를 만들 때는 이제 버저닝, 뭐 데브 1.1, 데브 1.2 이런 식으로 했었고요. 그 다음에 마초님이 만드신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기능 이름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문의하기 버튼을 살짝 제가 수정을 도와드렸었는데요. 네. 그거를 그냥 컨택트 브랜치로 만들어서 했습니다. 정말 피처 이름 그대로를 브랜치로 만들었었죠. 직관적이네요. 네, 그래서 피처 이름으로 한번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일단 레포지토리 안으로 들어왔고요. 이 스테이터스를 쳐보면은 너는 메인 브랜치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희는 메인을 따갈 거기 때문에요. 아, 네네. 네, 그래서 명령어는 간단합니다. 기 스위치인데요. 스위치가 이제 브랜치를 전환하는 명령입니다. 스위치 껐다 켰다 하는 거니까. 네네. 그래서 만약에 이미 실제로 존재하는 브랜치로 가는 경우 컨택트가 이미 존재했었죠. 그때는 그냥 이름만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git 스위치 컨택트를 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브랜치 컨택트로 바뀌었다. 그리고 또다시 git 스위치 메인 하면 이제 메인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뜨잖아요. 오, 네. 근데 이제 새로운 브랜치를 만든다라고 했을 땐 git 스위치를 하고 만드는 테스트. 걸 영어로 뭐라 할까요? 메이크? 아, 다른 말로 생성하는 거? 크리에이트? 맞습니다. 크리에이트거든요. 그래서 하이픈 C하고 이제 피처 네임을 쓰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git 스위치 하이픈 C 피처 네임 이렇게 돼 있으면 피처 네임으로 브랜치가 만들어질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스위치 투 뉴 브랜치가 됩니다. 아까랑은 메시지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미 있는 경우랑 새로 만들어지는 경우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터스를 다시 하면은 이제 피처 네임 브랜치로 오게 된 거죠. 여기서 git rm 리드미를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이러면은 피처 네임 브랜치에서는 리드미가 사라진 거고요. 이 세계선에서는 리드미는 없다. 네네, 그렇죠. 보시면은 아까는 있었던 리드미가 사라졌죠. 그래서 리드미를 지운 기능을 추가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이러면은 이제 실제로 이게 잘 작동하는지 아닌지를 검사해보기 위해서 어쨌든 이거를 푸시를 해서 버셀에서 확인을 해봐야 된단 말이죠. 근데 아까 보여주신 것처럼 푸시는 어차피 이 커서나 뭐 안티그래비티가 푸시해달라고 하면 알아서 잘해줍니다. 이게 만약에 내가 레포지토리도 하나고 브랜치도 하나인 경우는 그냥 git 푸시를 하면 사실 끝납니다. 아, 네네. 그래서 변경 사항을 이 remove readme라는 걸로 커밋을 했고 그 다음에 이 feature name 브랜치에다가 푸시를 했습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git에서 확인을 해봐야겠죠. 아, 이미 올린 거예요? 네, 푸시를 했잖아요. 아, 네네네. 네, 그럼 이제 git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푸시를 하면 바로 최근에 푸시를 했습니다라고 뜹니다. 브랜치를 보시면은 피처 네임이 추가됐죠. 네. 저희가 로컬에서 수정하고 변경한 사항이 이렇게 피처 네임에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리드미가 없어요. 아까 있었는데. 아, 지웠으니까. 네, 그리고 이 메인에 비해서 한 컴이 앞서 있다. 수정 사항이 하나가 더 있었다라는 거를 차이점을 보여줍니다. 아, 이렇게 다 친절하게 써주는구나. 네네. 근데 이거는 어쨌든 수정된 버전이죠. 네. 그럼 이게 버셀에서도 실제 잘 작동할지는 버셀에 가서 확인해 봐야 되는 건데요. 아, 네. 저희가 버셀에 실제로 들어와서 이게 저희 홈페이지 만들던 데인데요. 이게 메인 브랜치입니다. 여기 보시면 소스가 메인 브랜치죠. 근데 이거는 저희가 뭐 한 1분 전에 커밋하고 푸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2일 전에 된 걸로 뜹니다. 그럼 우리가 푸시한 브랜치는 도대체 어디서 확인을 하냐라고 하면은 여기 아래 쓱 있습니다. 아, 이것까지 버셀에서 트래킹을 해주는군요. 네, 브랜치가 생성되고 거기에 푸시 온 게 감지가 되면은 그거에 대한 프리뷰를 만들어줘요. 우와. 그러니까 메인은 실제로 디플로이 돼서 뭐 유저들이 여기로 이제 접속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안전한 상태에서 우리가 뭐 브랜치로 뚝딱뚝딱을 해도 메인은 전혀 연관이 없고 여기서 실제로 어떤 에러가 있는지 어떤 걸 수정해야 되는지 잘 돌아가는지를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컨택트랑 피처 네임이 있었죠. 피처 네임 프리뷰를 한번 보면은 네, 뭐 문제없이 잘 되고요. 그다음에 뭐 문의하게 하면 이렇게 잘 가고 그다음에 뭐 에러가 있나 보면은 뭐 없습니다. 잘 돼요. 이러면은 이거는 문제가 없구나. 네. 이 브랜치는 성공적으로 수정을 했다라고 판단이 될 때까지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보통은 새로 추가한 기능에 대해서만 테스트를 하면 되는데요. 방금 이제 리드미를 없앴기 때문에 사실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새로 만든 브랜치 뚝딱뚝딱 한 거가 문제가 없다. 이거 프로덕션 배포해도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그때 이제 다시 git으로 돌아갑니다. git으로 돌아와서 저희가 해야 될 거는 테스트해본 브랜치를 메인에다가 다시 합쳐줘야 돼요. 이거는 지금 문제가 없었으니까 보스를 클리어한 경우입니다.
해서 세이브 파일을 덮어 씌워야겠죠. 아, 메인에다가 이제 세이브 파일을 덮어 씌우면 되는데 그게 이제 풀 리퀘스트라는 겁니다. 너가 정통이다 이게 해주는 거군요. 네, 너가 문제가 없다. 가도 된다. 아, 이게 그러면은 피처 네임에서 컴페어 앤 풀 리퀘스트를 눌러주면은 메인으로 이게 합쳐지는 거예요? 그거를 또 선택을 할 수는 있는데요. 이걸 눌러보면은 어디다가 합칠지를 또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친절하게 화살표도 잘 돼 있네. 네, 그래서 베이스를 이쪽으로 합치는 거죠. 왼쪽으로. 네네. 샥 합치면 이제 able to 뭐지? 너 가능성 있어. 이대로만 해 이겁니다. 아, 너 합칠 수 있어. 그렇네. 그 네. 해석 그대로 하셨네. 네,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뜨실 텐데요. 이 케이스를 살짝 설명드리자면 이제 컨플릭트라는 게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이거는 네네.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는데요. 가장 큰 원인은 이제 피처 네임 브랜치에서도 수정한 파일이 메인에서도 수정됐는데 그게 서로 반영이 안 됐을 경우에 컨플릭트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피처 네임에서도 예를 들어서 리드미의 어떤 한 부분을 수정을 했어요. 네네. 근데 메인에서도 누가 어떻게 잘못해서 수정을 했거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 메인에 덮어 씌우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내가 수정한 거랑 겹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줄을 수정한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컨플릭트라는 게 발생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누가 더 정통성이 있는 코드냐, 누구의 말을 따라야 되냐를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심판이 필요하군요. 네, 그거를 이제 보통 이 GitHub에서 알아서 중재를 해주거든요. 아, 네 말이 맞아, 네 말이 맞아 이렇게 해주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보통 예를 들어서 똑같이 15번째 줄을 수정했는데 서로 다르게 수정됐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협업하는 상황에선 종종 일어나거든요. 혼자서 하는 프로젝트인 경우는 그런 확률이 조금 낮긴 하고요. 이 머지를 통해서 저희가 방금 테스트했던 문제없던 이 피처 네임 브랜치를 덮어 씌우기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create pull request를 하면 되고요. 풀 리퀘스트가 이름 그대로입니다. 풀이 이제 밀어 넣는 거잖아요. 아니죠. 땡기는 거죠. 아, 그쵸. 풀이 땡기는 거죠. 네, 그러니까 메인 입장에서는 변화된 거를 이제 받아오는 겁니다. 아, 메인 관점에서 풀인 거군요. 네네, 메인 관점에서 풀인데 이제 풀 하실인 거죠. 리퀘스트니까. 아, 풀 하실. 네, 풀 하실 했는데 하실. 메인에서 머지 하는데 문제 없어. 컨플릭트 안 났어. 오케이, 머지 할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 메시지 저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네, 이것도 뭐 작성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풀 리퀘스트를 하고 머지까지 하면은 이제 사실 변경 사항이 다 적용이 된 거고요. 적용이 됐으면 사실 이제 피처 네임이라는 브랜치는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정 사항이 적용이 됐으니까. 그러면 이제 브랜치를 없앨 수가 있어요. 너는 이제 할 일을 다 했다. 너의 수정 사항은 메인에 다 적용이 되었다. 너 하산해도 돼. 이렇게 되면은 이제 리드미가 없는 게 메인에 들어왔고요. 피처 네. 네임 브랜치 방금 지웠으니까 없어졌고요. 네. 커밋 메시지 보면은 피처 네임 브랜치에서 리무브 했던 모든 변경 사항이 이제 메인의 커밋으로 적용이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메인에도 푸시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면은 버셀에서 이 푸시된 걸 기준으로 프로덕션 디플로이가 다시 빌드가 되는 거죠. 네. 여기 보시면 아까 2일 전이었던 게 1분 전으로 바뀌었죠. 왜냐면 메인에 푸시가 일어났으니까 이 머지된 걸 기준으로 다시 빌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시면 문제 똑같겠죠? 없죠. 네, 똑같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아, 그러면 버셀에서 아까 브랜치를 볼 수 여러 개 있을 경우에 그걸 다 테스트해보고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만 머지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죠. 근데 브랜치를 했을 때 한 번에 너무 많은 기능을 추가하는 건 또 추천드리지 않긴 합니다. 한 번에 브랜치 하나당 하나의 기능만 추가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왜요? 그렇게 되면 사실 기능을 여러 개를 추가를 한다는 거는 결국 하나를 추가하고 또 하나를 추가하고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각 기능들이 서로 연계가 되는 게 아니라면은 그러니까 버전 관리 관점에서 기능별로 브랜치를 만들고 기능 하나 완성되면 다시 머지하고 거기서 다시 브랜치 만들고 다른 기능 추가하고 또 머지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원래 제가 생각했던 거는 컨택트 피처 따로 만들고 뭐 만약에 어바웃 피처 따로 만들고 뭐 챗봇 브랜치 따로 만들었어요. 네네. 그걸 따로따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어쨌든 수정하고 나면 머지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시 메인에 머지를 하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저는 메인으로 기준으로 작업을 하되 업로드할 때는 브랜치를 다른 브랜치에 올리고 은기님한테 말하면 된다. 아니요. 브랜치를 따고 작업을 해야 돼요. 딸 때부터 그게 내 문제였네. 네, 브랜치를 따고 거기서 모든 수정 사항이 일어나야 돼요. 그럼 오늘도 허짓거리 했네 또? 되돌릴 수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지금 수정 사항을 따로 브랜치로 만들어 줘가 가능하긴 한데요. 근데 이건 약간 사후적인 사고 처리 느낌이고 네. 모든 작업을 하실 때는
메인은 그냥 고결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진짜 이거 들으시는 것만으로도 한 하루 내지 이틀 버신 겁니다. 메인은 고결해야 되고요. 모든 수정사항은 브랜치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문제가 안 생기는 일입니다. 네, 깃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코딩 툴에서 바로 하는 게 낫다고 하셨죠? 네, 왜냐하면은 이 바이브 코딩 툴을 이용해서 코드를 만들 거기 때문에 코드가 보통 컴퓨터에 있을 거거든요. 네, 이렇게 바이브 코딩 툴을 켰습니다. 네, 여기서 그냥 사실 아까 보여드렸던 스위치 이런 거는 알고 계시기만 하면 되고요. 사실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피처 1 브랜치를 만들고 싶어. 뭐 이렇게만 하셔도 될 겁니다. 아니, 만들어줘. 피처의 브랜치를 만들어줘 이렇게. 네네.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이미 제가 깃을 올린 상태였는데 은기님께서 수정을 해서 메인 브랜치가 있는 상태였으면 거기서 그 상태에서 제가 툴을 받아서 같은 상태로 맞춰놓고 나서 이렇게 요청해야 된다는 거죠. 브랜치 만들어 달라고. 맞습니다. 누가 메인에 푸시를 했으면은 거기서 이제 깃풀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신 버전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저랑 마초님 둘 다 이제 메인에서 브랜치를 따서 작업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수정한 파일에 대해서 마초님이 수정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풀을 하셔도 제가 메인에다가 머지를 했기 때문에 마초님 컴퓨터의 메인 브랜치만 바뀌지 마초님이 작업하시는 브랜치의 코드는 바뀌지 않거든요. 네. 왜냐면은 마초님이 브랜치 떠간 그 시점의 메인에 대해서만 복제가 됐기 때문에 풀을 한다고 하더라도 변경사항이 마초님의 브랜치에 적용되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마초님이 어떤 변경사항을 하고 변경사항을 테스트하고 그거를 이제 다시 머지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컨플릭트가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때는 이제 대화를 통해서 원만한 해결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은 궁금한 게 은기님이 그러면 항상 머지 하시기 전이나 머지 했을 때 저한테 알려주셔야 되겠네요? 그쵸. 알려드려야죠. 아, 그것까지 되진 않는구나. 아직. 네. 그래서 저희 그냥 디스코드에다가 뭐 머지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만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보통 그 풀리캐스트를 하면은 메일이 옵니다. 네, 메일을 보시거나 아니면은 그래서 이제 슬랙 같은 데 연동을 많이 하죠. 깃허브 봇이 아마 잘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슬랙에도. 제가 요즘에 다양한 코딩 툴을 쓰고 있거든요. 코덱스는 깃허브랑 연동이 되기 때문에 연동해 놓으면은 뭐 업데이트 하거나 뭐 풀 하거나 하면은 얘가 리뷰를 해서 보내주더라고요. 네, 이렇게 GPT 코덱스가 기능 추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 메일 보내줍니다. 이거 제미나이도 할 수 있습니다. 깃허브 레포지토리에다가 제미나이 리뷰 봇을 달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풀리캐스트 만들면은 어떤 거를 풀리캐스트 했는지 딱 정리를 해줍니다. 네, 제가 은기 스튜디오를 예시로 보여드리자면은 풀리캐스트들이 많은데요. 뭐 최근에 했던 버전 2.0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제 뭐 이건 제가 적은 풀리캐스트고요. 이렇게 제미나이가 변경사항에 대해서 썸머리를 해줍니다. 알아서 풀리캐스트가 만들어지면. 아, 네네. 코드 리뷰도 해서 뭐 이런 거 바꿔야 된다. 뭐 경고도 해주고요. 재미난 API 연동해 놓은 건가요? 아니면 아니요. 이게 봇이 공짜로 됩니다. 깃허브 앱스에 제미나이 코드 어시스턴트가 있거든요. 네. 이거를 연동하시면 될 겁니다. 이거 연동해 놓으면은 리퀘스트 할 때마다 리뷰를 해주는 거예요? 네, 풀 리퀘스트 할 때마다 리뷰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다른 걸로는 제가 직접 호출할 수도 있어요. 보시면은 처음 풀 리퀘스트 했을 때 리뷰를 해주는데요. 이렇게 제가 그 이후로 어떤 변경사항을 추가를 하고 슬래시 제미나이 리뷰를 하면은 이거에 대해서 또 리뷰를 달아줍니다. 재밌다. 네, 그래서 코드 리뷰를 내 레포지토리를 이해한 제미나이한테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되는구나. 네네. 세상 참 좋아졌습니다. 전 이때까지 GPT 오랫동안 사용해 왔지만 코딩을 한다고 생각을 못했으니까 사용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GPT 구독하고 계시는 분들은 코덱스를 무료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 쓰면 손해입니다. 코딩을 하셔야 됩니다.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클로드를 사용하게 되면은 클로드 코드에서 사용하는 크레딧 차감이 되면 일반 채팅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GPT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별도입니다. 여기서 제가 소진을 다 하더라도 채팅은 됩니다. 코덱스는 또 쓸 수가 있군요. 네, 그래서 GPT를 구독하고 있는데 코딩을 안 하고 있다? 이거 공짜로 주는 거거든요. 이거 안 쓰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긴 하네요. 제가 GPT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바이브 코딩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코딩 전혀 모르지만 이렇게 홈페이지 만들고 했으니까요. 그 이후에 배포하는 과정, 버셀 사용하는 거나 하는 과정도 쉬웠다. 근데 다만 이 인터넷상에서 원활한 작업을 위해서는 허브, 깃의 개념을 조금 알면 좋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거를 계속 앞쪽 폴더를 계속 만들어가면서 버전 1, 버전 2 이렇게 관리해야 되는데 그 용량도 문제고 스마트하지 못하잖아요. 요즘 세상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은기님이 설명해주신 Git 개념 조금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앞으로 바이브 코딩 또는 웹 뭐 서비스 만들거나 할 때 도움이 될 테니까 네, 앞으로 이렇게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개념만 사실 알고 있으면 코딩 툴한테 해줘 하면 되거든요. 브랜치 만들어줘. 머지도 해줍니다, 사실. 머지 해줘 하면 해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배웠던 가장 큰 충격적인 결론은 이렇게 해놓고 로컬에서 작업한 다음에 브랜치 따로 만들어서 올려줘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애초에 작업할 때 처음부터 브랜치를 만들고 해야 되는 거 몰랐어요. 이거가 진짜 오늘 큰 수학이네요. 네, 이렇게 작업해서 저희 홈페이지 조만간 완성해서 여러분들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엔드워크에서 처음으로 저희 둘이서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께 홈페이지 배포하는 과정까지 보여드렸는데요. 그러면 지금 나오고 있는 최종 화면에서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잘했습니다.